오늘은 화학을 처음 공부해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화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고등학생들 분들 중에 화학원, 화학2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중에 일반화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만나뵙게 되는 분들은 이 화학의 기초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셔야 이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용어의 개념에 관해 더 이상 혼돈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 가지 주제를 먼저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화학이란 무엇인가? 이 화학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크게 큰 틀만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화학 용어를 접할 때 가장 헷갈려하는 용어 세 가지인데요. 원소와 원자, 분자 이 세 가지 용어의 의미를 이번 시간에 확실히 잡아두고 갑시다. 화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화학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이 화학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한자를 각각 살펴보면 화는 될 화자를 사용을 했고요. 학은 배울 학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한자 하나에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될 하자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배울 학자는 우리가 배우는 학문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화학이라는 과목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화학에서는 물질의 구조 및 성질, 그리고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를 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의 성질과 구조와 그리고 물질들이 어떤 변화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학에서 연구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물질을 분류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물질, 두 번째는 혼합물입니다. 이 순물질 안에서도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호전설 물질인 원소와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혼합물에는 용액이라고 흔히 말하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고 이 큰 틀에서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질이라는 것은 뭘까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그 소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공기, 그 공기를 구성하는 질소 분자, 산소 분자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물질이라는 것은요. 질량과 부피를 가지는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만큼 작은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질량과 부피가 큰 물질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관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량과 부피를 가진 것을 모두 통틀어서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순물질부터 살펴볼게요. 순물질에는 크게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호전소 물질, 원소부터 살펴보면요. 이 원소는 한 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말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원소의 예로 크게 산소 분자인 O2, 그리고 오존인 O3, 그리고 탄소로 구성된 다이아몬드나 우리 샤프심으로 많이 사용되는 흑연, 이런 것들을 호전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물, 우리가 마시는 물, H2O 같은 경우가 바로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순물질들은 우선 조성이 고정되어 있고 물리적 방법에 의해서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만 성질이 변하고요. 화학 변화에 의해서만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순물질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게 되면요. 혼합물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순물질을 혼합하게 되면 혼합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 순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하게 되면 물질의 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구성된 순물질이 어느 비율로 그리고 얼마만큼 구성되어 있는지 그 조성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별을 할 수가 없으며 구성된 순물질의 조성비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별이 가능하고요. 이 구성된 순물질의 조성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물은 조성의 변화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물리적 방법에 의해서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상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채로 거르거나 이런 쉬운 방법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고요. 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분리 방법에는 분별 증류라는 방법이 있죠. 분별 증류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물질들이 다른 조성비로 혼합을 해서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혼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분별 증류와 같은 증류 방법이 있고 또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별을 하셔야 하는데요.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고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하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합물들은 이 물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세 가지 용어, 원자, 원소, 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는 어떤 그 특정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 수소 원자, O 산소 원자, N 질소 원자 이런 것들이 다 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원자는 입자 하나의 질량과 크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인 H2O 분자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는 총 3개라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원소는 아까 물질의 분류에서도 봤듯이 호전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원소는 성질을 기준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를 매기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를 세세요 이런 것은 없고요. 대신에 아까 예시로 들었던 물 분자 H2O의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라고 하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원자는 개수를 셀 수 있고요. 원소는 개수는 셀 수가 없는데 물질이 어떤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원소의 종류를 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는 성질의 기본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자는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구성을 한 물질을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헬륨, 아르곤, 네온과 같은 1원자 분자, 그리고 H2, O2, N2와 같이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분자도 있고요. 일산화탄소인 CO, 그리고 일산화질소인 NO와 같은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H2O, CO2, NO2와 같은 원자 3개로 구성된 물질을 3원자 분자라고 하고 NH3와 같은 4개로 구성된 분자를 4원자 분자, 그리고 분자량이 만 이상인 거대 분자를 우리는 고분자라고 합니다. 고분자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로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그리고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분자가 분해되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분자가 가지고 있던 성질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분자의 H2O를 분해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기분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전기분해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실제로 분리되는 형태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같아도 결합 비율과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고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한 물질 중에 H2O는 물 분자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 이 물은 우리 인체에 아주 유용한 물질 중 하나인데요. 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하는 물질 중에 과산화수소라고 H2O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독제의 성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고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우리 위장이나 식도 같은 장기를 녹아내게 만들어서 정말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같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질은 전혀 다른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 꿈캠이었습니다.